日本の医者たちの羨望の的です。 Being able to treat what this person did was very remarkable. To be a treasure. 랄리 씨 부부는 집에 텃밭을 만들고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아내 클라우디아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것은 작년 11월. 유방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진행됐지만 암세포가 주변으로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Just decided they wanted to be sure and, do the more aggressive treatment with chemotherapy instead of just doing the radiation treatment. Nausea, being really feeling sick, indigestion and constipation, heartburn, headaches, all kinds of different side effects, that are. 그녀에게 침술 치료를 권한 것은 항암 치료를 하던 양방병원이었습니다. 동양의학에 다소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항암 치료와 함께 침술 치료를 병행해 보기로 합니다. Working full time, and a week after, I felt really very good again, able to work and do the household and everything. So. 암세포를 죽인 것은 서양의학이었지만 그녀가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동양의학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를 치료하고 있는 와그만 씨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의학서가 있습니다. Read through the 동의보감. If I have a question about one of my clients, if they have cancer, what kind of tumor, what kind of situation, 동의보감 really goes into detail. 그가 읽은 최초의 한국어 책이라는 동의보감. 한의학에 매료돼 미국 공인 침술사까지 된 와그만 씨는 여전히 매일 동의보감을 읽습니다. In the 동의보감, it's okay if the tumor is where it's located on the body, what is it filled with, and what energy is associated with. So all those things, it comes into great detail. Western medicine doesn't get that specific because it's focused mainly on the cancer itself. The 동의보감 and Asian medicine is focused, Eastern medicine is focused on the person. Okay, and that's. 21세기를 사는 미국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책. 이 책은 40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동의보감은 모두 2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목차 2권, 내경편 4권, 의형편 4권, 잡경편 11권, 당해편 3권, 친구편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돌보는 태산학, 구급의학과 구황의학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읽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동의의 보배로운 거울. 서문을 보면 저자 허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의학의 남북의 명칭이 있게 된 건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는 후미지게 동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의학의 도가 이어져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의학도 가히 동이라고 할 만하다. 바로 동방의 나라 조선의 의학이 중국의 북위와 남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조선의 의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611년 중국 산시성에는 이름 모를 돌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이들이 고열과 발진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상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허베이 성으로 향했습니다. 管家，见到他就能把孩子病治好吗？他是北方最有名的医生，没有他治不好的病，你就放心吧。 무인 출신으로 역학과 병법에도 통달했던 장계빈. 그는 명대 최고의 의학자로 꼽힙니다. 这孩子怎么了？跟小伙伴一起玩的时候，不小心吃了一颗钉子。吃了一个钉子。 코로 피까지 흘러나오는 위급한 상황. 장계빈은 급히 흰색의 돌을 갈아 자석, 돼지기름, 꿀과 배합해 아이에게 먹입니다. 怎么了？大夫，孩子怎么还是这样反应呢？放心吧，一会就好了。 아이는 다행히 쇠못을 배설했는데요. 谢谢大夫，谢谢大夫。 장계빈이 사용한 건 망초라는 광물 약재. 장기를 부드럽게 해주며 설사를 일으키는 망초를 먹여 쇠못을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好了就好啊。 大夫，救救我们孩子吧！ 드디어 산시성에서부터 온 일행이 명의 장계빈을 만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돌림병은 그가 알고 있던 홍역이나 천연두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2년) 후 양쯔강 이남 푸젠성에서도 돌림병이 창궐하고 맙니다. 남방 최고의 명의 이천. 그러나 그가 쓴 의학 입문 19권 그 어디에도 이 새로운 돌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17세기) 초 당시는 서양인들이 중국 및 동아시아에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조선은 아직 그 존재가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 의학계에는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원 시대부터 명성을 날렸던 북쪽 지방의 명의 이동훈을 필두로 한 북위와 남쪽 지방의 명의 주진영을 필두로 한 남위, 양대 축이었는데요. 그러나 청말기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중국 의사는 나누사라 명명하며 이 새로운 돌림병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북위도 남위도 밝히지 못한 돌림병으로 중국과 조선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던 1613년 바로 그 해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13년
임진왜란 직후인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돌림병마저 크게 유행해 여름에는 학질과 장티푸스가, 가을부터는 홍역과 천연두가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 가을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돌림병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홍역과 비슷한 반진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 1613년 가을부터 크게 유행하여 민간의 피해가 컸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원통한 자들의 원기 탓이라 여겨 나라는 역신을 위로하는 제례를 실시했고,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 고민이 깊은 한 내의가 있었습니다. 그 병은 혹한 폭렬하여 진실로 심상한 혼역과는 크게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름하기를 당도격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고금의 방소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당도격이라는 병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치법도 없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니 죽겠소? 75세의 노의원. 그는 어린 광해군의 두 창을 치료해 선조의 신임을 얻었고 정상품 당상관까지 지냈던 허준입니다. 오한이 들고 고열이 나지만 이 병은 상한으로 인한 열병이 아니다. 붉은색의 발진이 생기고 부스럼이 갈라지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며 폐색되기도 한다. 앓고 난 후에는 머리털이 모두 빠지고 피부에 생긴 좁쌀 같은 것이 허물을 벗듯이 말라서 벗겨진다. 허준은 정체불명의 병과 맞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약재로 열독과 갈증을 없애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것을 염려해 침으로 출혈을 시키고 부은 목을 가라앉혔습니다. (1613년) 허준이 벽역신방에 기록한 당독력의 증상은 오늘날 성홍열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 감염으로 발열과 인후통, 전신에 닭살 모양의 발진을 보이는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지금은 항생제 치료로 목숨을 잃는 일은 드물며 법정 전염병 제3군에 속합니다. 당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학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학이 독자적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던 시기인데요. 성홍열을 독립된 질병으로 기록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영국의 시드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넴보다 60여 년이나 앞선 1613년 허준은 병역신방이라는 책에 두창과 수두, 홍역과 구분되는 성홍열의 정확한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구급처치법, 예방법까지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준은 당독역의 예방법으로 삼두음을 권합니다. 삼두음은 민간에서 해독제로 써온 녹두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는 팥을 끓인 차입니다. 그리고 조각자 가루를 코에 불게 했는데요. 재채기가 나오게 해서 나쁜 기운을 내보낸 것이죠. 코에 발라두라고 전했던 서궁황은 현대 양리 실험을 통해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벽역신방은 또 창출과 녹말 등을 태워 병독의 침입을 막으라고 권합니다.
현대에 와서 삭주뿌리의 향균 효과 역시 밝혀지고 있는데요. (17세기) 초 허준의 전염병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 현대의학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제작진은 벽역 신방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is is entire body skin becomes miliary. If it becomes red, itchy, and painful, then that's very typical. That's typical. There would be miliary skin would become dry and peel off. That would happen in scarlet fever. Using some of these herbs, which can have antibacterial. When you think about where, penicillin was discovered in the 1940s, there was no way to really treat infectious diseases, and back in older times and also today, infectious diseases are a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world, and that being able to treat what this person did was very remarkable. 1596년 전염병과 온갖 질병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선조는 허준을 포함한 조선 최고의 의원 6명에게 동의보감 편찬을 명했습니다. 조선만의 새로운 의학서 편찬을 선포할 때 선조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꼭 필요한 의학이론과 처방만을 가려 모아라. 병을 고치기에 앞서 수명을 늘리고 병이 안 걸리도록 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라. 국산약을 널리 쉽게 쓸 수 있도록 약초는 조선 사람이 부르는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한다. 허준은 당시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조선 실정에 맞는 의학서를 씁니다. 질병을 나열하는 시기였던 중국 의학서와 달리 동의보감은 내경과 외형으로 나누며 몸 중심으로 편찬된 최초의 의학서입니다. 과연 400년 전의 의학서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얼마나 과학적일까요?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보려 합니다. 최근 눈에 문제가 생긴 남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How may I help you, sir? I can't see well, so I was hoping I could see an ophthalmologist. I'll make a request to the ophthalmology department. Who do you want to see? I don't know anyone here, so maybe you could recommend someone? Dr. David is available today. I will reserve a spot for you. Oh. 그런데 그때 (21세기) 현대병원에 나타난 17세기의 남자가 있습니다. Darren, please come this way. Thank you.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Suddenly, I can't see very well. It's blurry. Sometimes I see double vision, and it's really hard to read. Let's just take some tests first, shall we? Is it serious? Let's just take some tests first. The nurse waiting outside the door will guide you to where you need to be. Helen? Thank you. 남자는 의사와 3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만약 400년 전 조선에 살았던 의원이 이 남자를 만난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요? 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은 간인데 혹시 그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띠나요? No. 눈이 잘 안 보인다는 환자를 보고 허준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은 간의 이상입니다. 간이 기운이 모이는 것은 담입니다. 담. 구토와 오한,
발열, 갈비뼈가 아픈 것 같은 강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다음으로 진단해 보는 것은 담, 즉 쓸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또 의심하는 것은 내장의 가능성입니다. 동의보감에 적힌 내장의 증상은 오늘날 백내장의 증상과 일치합니다. (17세기) 의원이 오랜 경험과 전통의학 지식으로 진단을 이어나갈 때 21세기 현대병원은 각종 첨단 의학기기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량이 좀 변했나요? Yeah. Yes. Actually, I've been peeing a lot more lately, and I've lost some weight. 병의 실체를 좁혀가던 허준이 마지막으로 의심하는 것은 바로 소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소변을 좀 받아오세요. Okay. 소갈이 의심되니까 제가 좀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hat? Taste it? 동의보감은 소갈의 합병증으로 양쪽 눈이 머는 증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소갈은 바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입니다. 환자분께서는 기름진 그 음식 탓에 생기는 소갈입니다. 술과 짠 음식, 단 음식, 국수는 먹어서는 안 되고 특히 공유와 식사량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천화산과 옥천산을 처방하는 허준. 그가 소갈의 원인에 대해 동의보감에 남긴 식구는 흥미롭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한두 가지 아니로세. 술을 즐겨 먹고 고기 굽고 볶았으며 술 취한 후 방사하고 노력 또한 지나쳤네. 물 마시고 밥 먹는 것 날을 따라 늘어나니 꿀과 같은 단오줌은 기름같이 미끄럽고 입은 쓰며 목은 타며 혓바닥은 핏빛일세. I think it's a cataract as a complication from diabetes. You need to be treated for cataracts. You also need to see that and be treated for diabetes. Okay. 결국 21세기 병원은 17세기 의원과 유사한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천화산이 체내 지질대사에, 옥천산이 혈중 인슐린 분비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제작진은 소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동의보감의 일부를 번역해서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is is actually, very remarkable for back then. That is exactly how we still describe it. And anybody who has those symptoms, until you prove otherwise, they probably have diabetes. So that's very, very accu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ver and other parts of the body. And we know, for example, now that liver plays a major role in the pathogenesis of diabetes. There are a lot of consistencies between how the Western medicine describes diabetes and what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escribes in terms of symptoms and signs of diabetes. A very interesting observation. 동의보감이 쓰여진 1613년은 이탈리아의 베살리우스에 의해 세계 최초의 인체 해부도가 그려진 후였지만 동양에는 아직 그 해부도가 전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해부하는 사람을 악마로 간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해부도조차 없었던 당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수준의 의학 지식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동의보감에는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신형장부도라 불리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인체 각 장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피와 맥, 육, 근, 골 등 인체 조직이 달라지면 질병의 양상도 달라진다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허준이 스승의 요청으로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고 전해지는 동굴입니다. 그 스승 유이태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전설이나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준의 해부설은 그저 의미 없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외과 수술이 행해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동의보감에는 장두상치법이라는 수술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자에게는 초산을 먹여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상백피로 만든 실에 화해석을 발라 상처를 봉합합니다. 한방에서 사용되던 9개의 침 중 참침과 피침은 오늘날 메스에 해당되는 기능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의 인체에 대한 이해는 놀랍습니다. 동의보감은 쓸개즙이 간에서 생성된다는 것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약하면 당뇨나 황달이 잘 생긴다고 한 것이나 간이 피를 저장한다고 보는 것 역시 서양의학과 일치하는 시각입니다. 조선의학의 모든 어떤 그 총알을 모든 엑기스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가장 최신의 의학적인 지견, 침과 뜸의 방법과 약물적인 지식들, 그리고 예방의학적인 지식들을 다 그 안에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400년 전 조선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건강의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조선의학은 주변 국가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탐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침구 역사를 연구해온 나가노 교수는 오랜 문헌에 남아있는 한 조선의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왔다는 이 의원의 행적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본 사료에 겨우 남아 있습니다. 朝鮮国の医官ですからこれは公に使えたお医者さんで町医者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医官であ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일본 명의들의 전기가 실린 도사명의 열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조선의원 김덕방입니다. 조선의 의관이자 의병장이었던 김덕방. 그는 임진왜란 전투에 의병장으로 참여했다가 일본의 한 장수에게 포로로 붙잡혀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김덕방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의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는 독자적인 계파를 형성하면서 일본 의원들에게 친구법과 약제에 관한 지식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中国の伝説の名医に引けを取らぬ実力があるという評価が得られたんだと思います。で最終的にはですね、非常に名声が高くなって、京都の土佐藩邸に、伏見のですね土佐藩邸にいた時に日本のお医者さんに妬まれて最終的には毒殺されてしまうと、これもまた不幸な歴史ですけども、そのぐらいやっぱり実力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やっぱり実力がない人は妬みませんから、はい、でそういう伝説も生まれないので、やはりかなり実力が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 일본이 탐냈던 건 김덕방의 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방문할 때마다 일본 의원들은 조선에서 온 의원들에게 지리 시간을 가지며 선진의학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日本は戦国時代ですから、怪我人も多い、病人も多い、そういう時代です。でその時に朝鮮半島の最新鋭の進んだ医学を日本人は渇望していたと思います。 조선의 선진의학을 갈망했던 일본이 정말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의학책이 있습니다.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保順の東医法眼が刊行されたのは1613年ですよね。で対馬はすぐその情報を知って東医法眼をどうしても欲しいということで朝鮮王朝に申し入れますが、しかし東医法眼は貴重な本ですから外国には出しません。で対馬藩がもう何度も朝鮮王朝に請願をしてこの東医法眼を欲しいと訴えまして、50年後の1663年にようやく対馬藩は東医法眼を1セット入れます。 이후 치시마번은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동의보감을 막부에 상납하게 되는데요.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일생 동안 동의보감을 곁에 두고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1716년 일본에선 전염병으로 한 해 무려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염병 앞에 무기력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동의보감의 탕액편입니다. 그는 탕액편에 나오는 모든 약재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식하지 않는 약재라면 조선에서 이식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한국 약초들을 일본에 이식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쇼군으로 취임한 직후 정치 개혁과 함께 의료 개혁을 추진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 백성들을 위한 의학을 고민했던 동의보감이 그의 지침이 됐습니다. 東医法眼によって日本の江戸時代は医療革命が起こ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ただ結果としては日本人の健康がそれによって向上し、あるいは疫病が収まっておるということはそれの効果なのでしょう。 급기야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1724년 막부 차원에서 일본판 동의보감을 간행합니다. 막부가 간행한 일본판 동의보감 서문에는 동의보감을 백성을 지키는 책이라고 지칭하면서 의사들이 필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용を見ますと、ここに東医法眼を安く百姓に町人に分けるから希望者は
申し出なさいということを書いております。 동의보감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선포하기까지 했던 에도 막부. 동아시아 선진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은 에도 시대 의사들에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널리 전해졌습니다. 東医法眼というのは日本全国の医者たちの羨望の的です。どうしても欲しい。東医法眼は江戸時代の17世紀18世紀200年にわたっての東アジアの医学交流を促進させたと思います。それは東アジアの万民の健康と保険を守ったと。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 동시대에 살았던 허준과 김덕방. 김덕방이 일본으로 납치되기 전 두 사람은 조선 땅에서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만약 허준이 선조와 일평생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허준의 의술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동양의학의 시초라 불리는 중국에서조차 동의보감을 탐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천하의 보물을 마땅히 천하와 더불어 하고자 한다는 편찬 목적으로 1766년 중국판 동의보감이 발행된 이후 중국에선 지금까지 총 25회에 걸쳐 30여 종의 판본이 발행되었습니다. 400여 년 전 동아시아 국가들이 탐냈던 보물 동의보감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 한의학연구원은 동의보감 처방의 10전 대보탕을 발효시켜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기혈이 불균형할 때,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지러워하거나 갑자기 말하지 못할 때 10전 대보탕을 처방했는데요. 연구팀은 B그룹 쥐 20마리에게 스코폴라민을 투여해 기억력 손상을 유발했고 C그룹 쥐 20마리에게는 스코폴라민을 투여한 후 14일간 발효 10전 대보탕을 먹였습니다. 정상군인 A그룹과 기억력이 손상된 B그룹, 기억력이 손상됐지만 발효 10전 대보탕을 먹은 C그룹은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정상진은 수조한 섬의 위치를 기억해 실험이 반복될수록 섬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기억력이 손상된 쥐. (6일간) 반복적인 실험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손상된 쥐는 섬의 위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1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쥐까지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손상됐지만 발효 10전 대보탕을 먹은 쥐는 어떨까요? 잠시 헤매는 듯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섬을 찾았습니다. 14일간 발효된 10전 대보탕을 먹은 쥐들이 수조한 섬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6.6초. 정상군 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발효된 10전 대보탕을 먹은 쥐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활발히 생겨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노란빛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 생겨난 세포가 신경세포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군에 비해 기억력 저해
동물에서 그 부분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발효 10전대보탕을 함께 투여했을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을 효과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현대 과학에 맞게 재조명해서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치료 효능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을 현대과학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세계 각국과의 공동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과 지난 5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해온 마르티노스 센터. 연구팀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뇌 영상을 촬영하면서 침 치료 효과를 관찰해 왔습니다. Which are the second and the third finger. And those two fingers nicely separated in the healthy adults, but are contracted in the carpal tunnel syndrome patients. And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blurring of these representations in the brain. And so what we found is that after the acupuncture therapy, the representations for the second and the third fingers separate, and they start to look much more similar to healthy adults, to this nicely separated brain representations of these fingers in the healthy adults. 침 치료를 받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에게서는 감소됐던 신경 전달 속도가 회복되는 것도 관찰됐습니다.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hich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is not susceptible to placebo effects. This is an objective measure of the speed of an impulse. 비탈리 박사는 동양의학에 현대과학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ese traditional medicine systems were developed a long time ago, at a time before we know what we know now about modern medicine. And so some of the things that come from this theories may or may not be true. I would really encourage countries where these therapies are innate to no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There's this expression,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meaning just because not all of it is true doesn't mean that none of it is true. Right? It doesn't mean that these things cannot be useful and helpful as integrative therapies in our modern medical systems. 최근 미국 의학계는 동양의학과 한의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듀크대 병원 통증의학과 소속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정배 교수. 그는 한의사입니다. 박정배 교수는 듀크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의학은 통증의학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e are all looking for ways to treat pain without relying too much on medicines and sometimes dangerous medicines. Delighted to have Dr. Park join us. He brings a wealth of knowledge, an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really increases the breadth of things that we can treat at Duke and within pain medicine. We're absolutely delighted to have him here. 서구에서 이 마약성 진통제의 이 어떤 사용과 그로 인한 만성 통증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들은 실로 사회적인 문제이거든요. 한의학이 지금 세계의 의학에서 이게 부딪혀 있는 한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법을 제기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을 받겠죠. 박정배 교수가 치료 중인 21살의 청년 오스틴. 오스틴은 3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듀크대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Austin had a massive stroke in 2013. In July, he was playing soccer in the backyard and suffered a dissection. His brain was swelling much more quickly than
we typically see, and they had to go in and do a quick craniotomy to allow his brain to swell. Otherwise, he was going to die. He had about 15 minutes by the time we reached Duke that day. They life-flighted him to there. 축구 유망주였던 오스틴은 신속한 수술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Use of his right arm, right leg, he could not walk. He lost his right peripheral vision. The vision, right? Vision, yeah, on both eyes to the right, lost that. And one of the bigger impacts was he ended up with aphasia, which is he had damage to the communication center in his brain. 온갖 재활 훈련이 진행됐지만 재활이 가장 더뎠던 건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로 오른쪽 순환 기능의 개선이 관찰될 무렵 놀랍게도 언어 능력까지 급격히 회복됐습니다. Last week, Dad and I played pickup soccer at church. Yeah, so every Wednesday, yeah. The side in, right leg, but getting better and staying healthy. So, yeah. Good for you. Yeah, thank you. Austin? Yes. Good. So, as you return home, you don't forget the message that I shared with you and your dad before to make your hands and feet as warm as you can, okay? Good. 끊임없이 대화하며 환자의 마음과 상태를 읽으려 애쓰는 박정배 교수. 현대의학이 한의학에서 배우려는 건 치료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We don't have the same tradition here. You know, we have several hundred years of a tradition of medicine. And so we can't draw from that cultural experience, which has been primarily treating disease, to really treating a person. Not only the diabetic or the person with heart disease, but the father or the mother and the husband and the person that wants to be able to play with their dogs or play with their grandkids. And so how do we not only treat disease or pathophysiology, but also help people to sort of optimize their vitality, to truly thrive? 매일 동의보감을 읽는다는 미국인 침술사 와그만 씨. 그는 오늘도 배를 두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동의보감이 담고 있는 건강관리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When I tap on my lower abdomen, that helps ensure that I will have a bowel movement that morning. And that means a lot to me. Because without that, then the whole day my body feels pretty heavy. 단전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하려 애쓴다는 와그만 씨. 그가 생각하는 동의보감의 또 하나의 가치는 누구나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의보감, there was a really, really intense effort to reach out to communicate to the peopl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 medicine for and by the people,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mselves better and they can help themselves better. Not a linear progression from the teacher or from the doctor down. 동의보감은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쓰인 책입니다. 동의보감 곳곳에는 백성들의 실생활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대민의학이 담겨 있습니다.
19세기 이전에 왕실이나 귀족이 아닌 평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된 의학서 편찬 사업은 세계적으로 드문 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의학. 우리의 위대한 유산 동의보감이 현대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질병 중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것으로 의학을 지금 나누는 거죠. 미래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간다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심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심신을 어떤 자기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보감의 가치는 단순히 한 시대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 와서 더 이렇게 곽감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형 장부도는 인체 해부도가 아닙니다. 신형 장부도 속의 사람은 눈을 뜨고 있으며 코를 벌렁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배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서양의 해부도처럼 죽은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을 그린 것이죠. 질병을 죽이는 것보다 질병을 지닌 환자의 몸을 살리는 것을 중시했던 조선의 의학. 신형 장부도가 담고 있는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하여 주변국들이 탐냈던 동의의 보물.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현대 의학은 동의보감이 담고 있는 예방의학과 환자중심 의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2016년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쓰여진 동의보감을 다시 보고자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패턴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